남미 페루 남부의 건조한 사막지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황량한 땅 위에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거대한 그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 원숭이 거미 나선 직선 삼각형, 이 엄청난 그림들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마치 신의 시선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스카 지상화입니다. 이 지상화를 남긴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을 문명화했던 이들을 우리는 나스카인이라 부릅니다. 이 문명은 기원전 100년경부터 기원 후 800년경까지 번성했으며 신비로운 예술, 뛰어난 수리 시스템, 고도로 발전된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는 문명이기도 하지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막에서 태어난 문명. 페루 남부 해안의 건조한 사막지대는 오늘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기원전 100년경 이 땅에 첫 씨앗을 뿌린 이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등장한 나스카 문명은 혹독한 자연 환경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술력과 신앙, 예술성을 바탕으로 약 900년 가까이 지속된 고대 문명이었습니다. 나스카인들은 이전의 파라카스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직물도에 종교 의례를 계승하면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이들은 옥수수, 콩, 감자 등의 작물을 재배하며 정착형 농업 사회를 이룰 수 있었지만 연평균 강수량이 25mm도 되지 않는 극도로 건조한 환경에서 생존과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푸키라는 독특한 지하수로 시스템이었습니다. 나선형의 통기구와 안반을 파고든 수로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마을과 농경지로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의 토목 전문가들조차 놀랄 만큼 정교한 이 시스템은 나스카인들이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한 공학 문명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그러나 나스카 문명의 위대함은 단순히 생존 기술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물, 태양, 바람과 같은 자연현상과 신성한 존재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종교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이는 고대 안데스 문명 특유의 우주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신과 인간, 하늘과 땅의 경계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나스카인들의 종교와 예술 속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거대한 미술 작품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스카 지상화의 수수께끼. 페루 남부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나스카 라인은 지금도 인류 고고학의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직선, 나선형, 삼각형, 그리고 수십 미터 길이의 벌새, 원숭이, 거미, 고래 등의 도형들은 하늘에서 바라볼 때만 그 전체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지상화를 그린 목적에 대해 지금까지도 다양한 추측과 학설이 존재합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도형들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나스카인들의 신앙과 세계관이 지면 위에 형상화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지상화가 종교적 의례나 천체 관측과 관련된 신성한 경로 혹은 비와 물을 기원하는 제의적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선들이 교차하거나 특정 계절에 해와 별이 뜨는 위치와 연관된 구조는 나스카 문명이 고도의 천문지식을 활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스카 라인의 대부분이 인간이 걷기 좋은 길이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그 위를 걸으며 종교적 행렬이나 제사 의식을 거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치 하늘을 향한 기도처럼 신과 소통하기 위해 땅의 경로를 새기고 그 위를 걸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나스카 지상화는 단순한 시각적 상징이 아니라 행동과 의례가 결합된 종합적인 종교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나스카 라인의 이러한 특성은 이들이 어떤 신을 믿었고 어떻게 자연현상과 초월적 존재를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 땅의 생명, 물의 흐름, 그리고 인간의 삶을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 속에서 통합하고자 했으며 지상화는 그 철학의 시각적 실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비로운 문양들을 남긴 사람들의 내면 세계와 사회 구조, 그리고 종교적 실천의 방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카의 사회와 종교 세계. 나스카 문명의 사회 구조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보다는 느슨한 연합체에 가까웠습니다. 나스카 지역에는 여러 마을과 공동체가 흩어져 있었고 이들은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종교의식이나 물자원 관리, 무역 등의 필요에 따라 상호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분산형 체계는 나스카 문명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각 공동체가 특정 자원을 관리하거나 의뢰를 주관함으로써 상호 의존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했던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핵심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나스카인들은 태양, 바람, 비, 땅과 같은 자연 요소를 신성시하며 신과 인간, 자연이 하나의 순환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연신과 초자연적 존재, 그리고 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도자기, 직물, 벽화 등에 묘사된 인물들은 종종 인간의 모습을 한 동물이나 신성한 존재로 변형된 모습으로 등장하며, 이는 이들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자연과의 영적 일체감을 표현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요한 의례로는 인신공양과 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서는 주술적 도구와 함께 매장된 어린이 육골이 발견되었고, 이는 극심한 가뭄이나 자연재해 때 비를 부르는 제후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일부 고위 계층의 육골은 두개골 변형을 통해 신성한 존재로의 외형을 표현하고자 했던 흔적도 나타납니다. 이처럼 종교는 나스카 사회의 구심점이었고, 물과 생명, 죽음과 재생, 자연과 인간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종교는 단지 믿음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의식은 사회 구조의 중심이었고, 신성한 지식을 지닌 사제 계층과 의례 전문가들은 사회를 운영하는 실질적 권력층이기도 했습니다. 종교는 곧 행정이었고, 신을 향한 의식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종교가 중심에 있는 사회에서 나스카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고, 어떤 기술로 이 척박한 환경을 이겨냈을까요? 생존 그리고 몰라. 나스카 문명은 인간이 어떻게 극한의 자연 환경 속에서도 문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뛰어난 예시입니다. 영강 수량이 25mm도 채 되지 않는 사막지대에서 나스카인들은 독창적인 생존 기술과 생활 지혜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푸키오라는 지하수로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지하수를 찾아 나선형의 환기구를 통해 끌어올리고 지하 터널로 연결하여 물을 마을과 농경지로 공급했습니다. 이 수로는 단순한 도랑이 아니라 지질 구조에 대한 이해, 수학과 경사, 유량 조절 등 고도의 공학 지식이 필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부 수로는 오늘날까지도 작동할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나스카 문명의 토목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수리 시스템 덕분에 나스카인들은 옥수수, 콩, 감자, 땅콩, 고구마, 모카 등을 재배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풍부한 도예와 직물 문화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스카 도자기는 선명한 색채와 상징적인 문양으로 유명하며, 이는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일상과 자연에 대한 깊은 관찰을 반영한 예술이었습니다. 또한 직물은 사회적 계급을 나타내는 수단이자 종교의식의 중요한 도구였으며, 고급 직물은 귀족이나 제사장이 사용하고 일반 대중은 간결한 패턴의 직물을 착용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스카의 기술은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 사회 문화적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기술이라 해도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스카 문명이 유지되었던 기반은 오히려 그들의 생존 전략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수에 의존한 농업은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필요로 했지만, 지나친 경작과 산림 파괴는 오히려 환경을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사막화가 가속화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나스카 문명이 완전히 몰락한 정확한 시점은 분명하지 않지만, 여러 고고학적 단서와 기후 자료, 지질학적 연구는 이들의 쇠퇴 과정을 점차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연환경의 변화였습니다. 고도로 의존하던 푸키오스로 체계는 강수량의 극단적인 변동과 반복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농업 기반이 무너지자 공동체의 생존도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증가로 인한 과잉 경작과 산림 파괴, 토양 침식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 파괴 역시 문명의 붕괴를 앞당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나스카인들이 종교 의식과 생존을 위해 지나치게 자원을 소모했으며, 이로 인해 생태계 균형이 무너졌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